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자기 신분을 노출을 안 시킵니다. 최근자 특징을 못하기 때문에 회생이나 파산의 효력이 못 미치게 됩니다. 회생 파산 사건에서 좀 까다로운 사건의 유형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채무와 관련해서 채권자 수가 많은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채권자 수가 많으면은 일단 채권자들한테 일일이 송달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개인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 목록에 올리기 위해서 그 개인 채권자의 특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뭐 이름밖에 모른다든지 뭐 주민번호밖에 모른다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게 되고 통신사에서 그 전화번호를 가진 사람의 인적사항을 법원에 제출해주면은 법원에서 다시 통보를 받아서 그 사람의 이름을 정정해서 채권자 명단에 넣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분 노출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채업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자기 신분을 노출을 안 시킵니다. 이름이나 일체 어떤 자기 신분에 관련되는 걸 노출을 안 시키고 유일하게 휴대폰으로 뭐 독촉이라든지 뭐 이럴 용도로만 쓰는데 그 휴대폰조차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대포폰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포폰을 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해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결국은 채권자 특징을 못하기 때문에 채권자 목록에 올리지를 못하고 채권자 목록에 올리지를 못하면은 회생이나 파산의 효력이 못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회생 파산을 하더라도 상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영업자분들의 경우 대부분 이제 해당이 많이 될 수 있는데 통장 거래 내역이 아주 복잡한 경우 대부분 사람들은 통장 거래 내역이라 그래봐야 통장으로 돈이 이체되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통장 거래 내역이 복잡할 게 별로 없죠. 그런데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경우에 입출금 내역이 이제 사업상의 뭐 입출금과 이제 섞이다 보면은 그냥 거래 내역 자체가 워낙 양이 방대해져 버리니까 그 중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 그 많은 양 중에서 이제 특정 금액들을 찍어내서 금액을 정리를 하다 보면은 그것 또한 일이 아주 많게 됩니다. 소득 산출을 한다는 의미에서 까다롭다는 거지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그게 유리할 수도 있죠. 급여 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딱 찍히니까 꼼짝달싹 못하지만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서 일정 부분 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소득을 어느 정도는 조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측면이 있죠. 자영업자가 보정이 더 많이 나오는 편인가요? 일이 까다롭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정도 더 많이 나오게 되죠. 좀 소득 산출에 있어가지고 불명확한 부분이라든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뭐 해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부양가족 넣는 경우는 당연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게 회생이나 파산 같은 경우에 내가 빌린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지급 불능 상태가 됐으니까 그걸 탕감을 받으려는 입장인데 탕감을 받으려는 입장에서 1인 체계비 143만 원만 빼도 원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변제를 못하는 판인데 거기다가 부양가족 내가 뭐 부모님을 모시니까 추가 생계비를 인정을 해달라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뭐 부부나 이런 입장에서는 꼭 부양가족으로 넣어야 될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인정되지는 않죠. 다른 형제도 있고 하면은 물론 다른 형제도 있는데 회생 파산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이 왜 부모님을 굳이 부양을 해야 되느냐 이런 시각에서도 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복잡한 사건 중에 대표적인 유형이 이제 소박 등 사행성 채무가 끼어 있는 경우 그 사행성 채무로 탕진된 금액, 소비된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특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행성 채무 도박과 관련된 분들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통장 거래 내역을 일일이 훑어서 사행성 채무의 금액을 합계내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도 복잡한 유형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산 관련해서는 재산이 있는 분들의 경우가 없는 분들에 비해서는 일처리가 어렵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아무래도 재산을 금액으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KB 시세, 국토부의 실거래가 등을 통해서 보통 평가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뭐 분양권이라든지 시골에 뭐 선산 토지 같은 경우를 보유하고 있다면은 가격을 매길 수 있는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골 선산 같은 경우에 상속받은 시골 뭐 선산이 있는데 평가 기준이 뚜렷하게 없지 않습니까? 인근에 유사한 거래 사례도 없고 그러니까 이 땅값을 얼마나 봐야 될지 애매한 경우가 많죠.